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실수는 크게 뭘로 나뉘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 그럼 유리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데?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A하고 B는 정수이며 그리고 분모는 0이 되지 않는 이런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야. 그렇다면 이 다시 유리수는 둘로 나뉜다 그랬어. 뭘로 나뉘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다시 세 수로 나뉘어. 무엇으로 나뉘니?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나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할 거고.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한 차이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 거야. 알겠죠? 분수! 분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외전격으로 한번 다시 요것 좀 잠깐 봐보자. 외전이야. 소수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 소수는 다시 둘로 나뉘어. 무엇으로 나뉘니?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어. 다시 무한소수는 다시 둘로 나뉘어. 뭐랑 뭐로 나뉘니? 순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어. 순환하지 않는, 다 적어줄까? 적어주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는 거야. 알겠죠? 잠깐만, 유한소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유한소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뭐 어떤 게 있을까? 0.3 이런 거 어때? 분수로 바꿀 수 있나? 얼마야? 0.3 10분의 3 맞지? 기억나죠? 미안해. 10분의 3 10분의 3 쏘리. 순환소수는 뭐 예를 들어서 0.44444 이런 애들이 나가는 거야. 0.4땡 분수로 바꾸면 9분의 4 분수로 바뀌어질 수 있지? 분수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네들을 세 글자로 뭐라 불러? 세 글자로 유리수. 아까 유리수 뭐라 그랬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유리수라 부른다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무리수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여기서 잠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유리수는 분수 형태고, 그럼 무리수는 뭡니까? 유리수가 아닌 실수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양새로 좀 잡아야 될 테니까 모양으로 잡아보자. 무리수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방금 본 것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야.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3.141592 띵띵띵 이렇게 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 3.14 114 1114 이렇게 나가고 있는 수가 있어. 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순환되는 마디가 있어? 없어. 규칙은 있지. 규칙은 있어. 다음 숫자가 뭐가 나올지는 알겠어. 하지만 순환되는 마디가 없잖아. 반복되는 마디가 없잖아 지금. 맞니? 따라서 얘는 무리수야. 규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마디가 반복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따라서 얘는 얘는 무리수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 얘로 적당해. 다시 두 번째. 대표적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죠. 뭡니까?
파이. 그쵸? 파이. 3.14 이러고 띵띵띵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우리가 못 구한다고 했었던 거 뭐 있었지? x제곱은 2 이런 것들처럼 구할 수 없는 애들. 그치? 다시 말하면 루트를 쓰고 있는 애들. 다만 자기 혼자 루트를 못 버는 애들이어야 돼.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 안 돼. 루트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 수. 4 봐봐. 4도 루트의 16로 표시할 수 있지. 그러니까 루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안 돼. 알겠죠? 루트를 혼자 못 버는 애들이어야 돼. 운명적으로 루트를 반드시 써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무리수야. 그래서 무리수 형태 세 가지는 바로 이런 애들이 세 가지다.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생각해 주시고. 파이 조심하셔야 될 거. 3.14가 있어. 3.14. 3.14.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3.14. 얘는 유리수야. 왜? 유한소수니까. 그렇죠? 파이랑 3.14 같은 거 아니야? 파이 계산 힘드니까 3.14로 간단하게 정리했던 것 뿐이야. 알겠죠? 원주율 자체는 무리수다. 다시. 루트 봐봐, 루트. 방금 봤던 것처럼 루트 4. 이런 것도 유리수다, 무리수다? 얘는 유리수다. 얘 얼마니까? 2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루트 쓰고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요런 것까지 좀 정리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또 정리 한번 해볼까나? 지금 방금 나와 있는 얘들 잠깐만 좀 정리만 잠깐 해봅시다. 봐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무리수다.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이어야 된다. 근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는 아닌 것이다. 그 다음에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숫자는 없다. 파이는 무리수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를 잠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봐봐. 실수 있죠, 실수. 실수가 이렇게 커다랗게 주어져 있으면 어느 특정 영역은 유리수가 되는 거고 어떤 영역은 무리수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더 많다, 무리수가 더 많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무한히 많으니까. 근데 유리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정수가 들어있는 거고 정수 안에 자연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본 것처럼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인 숫자 없고요. 무리수이면서 정수인 숫자, 무리수이면서 자연수인 숫자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봐봐.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얘는 뭘까요? 얘는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항상 무리수이다. 맞을까요? 아니야. 그쵸? 왜 아니야? 루트 2 무리수죠. 마이너스 루트 2 무리수죠. 더하면 얼마 나와? 0 나와. 0은 유리수죠. 다만 루트 2하고 루트 3은 뭐야? 얘는 또 무리수란 말이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다라는 말도 틀린 거고 무리수라는 말도 틀린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어떨까요? 얘는 무리수이다. 맞을까요? 얘도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당연히 루트 6으로서 무리수지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면서 유리수가 될 수도 있죠. 맞니?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이야. 다시 섞어보자.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얘는 무리수이다. 맞을까요? 얘는 맞는 말이야. 루트 2하고 3, 루트 2하고 0 마찬가지 모두 다 무리수야. 알겠지? 다시 이번엔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무리수이다. 맞을까?
생각해봐야 돼. 너희들이 생각해야 돼. 내가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외울 게 아니라.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무리수이다, 맞니? 얘도 틀린 말이야. 왜? 루트 2에다가 3을 곱하면 3루트 2는 무리수 맞아. 얘는 무리수야. 하지만 루트 2 곱하기 얼마를 했었을 때 얘가 유리수가 나올 때가 있어. 얼마? 얼마를 곱했을 때? 얼마를 곱하면 얘가 유리수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말이야, 여기에. 0. 0을 곱하면 얼마가 돼? 0이 돼버리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틀린 말인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게 맞고. 이해할 수 있겠어?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 유리수야 무리수야?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 원의 둘레 구하는 곳이 뭔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원의 둘레. 지름 곱하기. 아, 넌 민혁이는 강명초는 잘 다녔는데 강명중은 잘 안 배우셨군요. 지금 원의 둘레를 아직도 지금 지름 곱하기 3.14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름 곱하기 원주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r. 헷갈린 사람 다시 한번 적어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야. 신민혁부터 시작해서 빨리 다 적어놔. 원의 둘레는 2파이r.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R이 뭐였지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1학년 때 그렇게 연습을 했던 거였는데 시험을 안 봤군요. 강명중은 시험을 안 봤군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치가 않구나. 지금 명일은 익숙하죠? 이게 모르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강릉 1학년 때 좀 봤어. 강명중 1학년 때 아예 시험을 안 봤어요. 그죠? 아예 시험 안 봤죠, 강명중. 따라서 얼마야? 둘레 6파이. 얘는 반지름 3이니까 9파이. 맞습니까? 따라서 원의 둘레, 원의 넓이 모두 유리수다, 무리수다? 무리수다. 알겠지? 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리수다. 알겠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네, 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를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이따가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는가? 잠깐만,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잠깐 봐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선분 OA의 길이가 루트 1에 여기서 이렇게 루트 2야. 이 루트 2를 지금 그대로 이렇게 높인 거야. 그러니까 선분 OA의 길이나 선분 OA의 길이나 선분 OP의 길이나 서로 어때? 같다라는 거야. 그럼 OA가 루트 2면 OP도 루트 2라는 거지. 맞니? 그럼 P라는 점은 뭐냐면, 야, P 너 뭐니? 를 보면 얘는 원점 5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봐봐. 수직선에서 말이야. 수직선이 있어?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애를 우린 뭐라고 불러? 3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니? 다시. 이 빨간 놈에 대한 좌표가 5야. 5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애. 얘 좌표는 뭐야? 5 플러스 3. 맞니? 이 5로부터 이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뭘까? 5 빼기 2.
맞니? 따라서 얘는 원점으로부터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의 크기는 0 플러스 루트 2로 표시할 수 있었다는 뜻인 거야. 여기도 루트 2, 당연히 여기도 루트 2. 그럼 얘는 0에서 빼기 루트 2, 0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선에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다. 수직선에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었고, 우리 그 전까지는 수직선에서는 무조건 모든 유리수가 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리수도 있더라. 따라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득 차 있다. 수직선은 유리수로 가득 차 있다. 땡. 수직선은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 땡.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차 있다. 그래, 그것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소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빼시면 되는 겁니다. 봅시다. 한 명씩 시키자. 아니 이게 노리지도 없는. 죄송해요. 제가 똑똑해서. 엘량 엘량이 너요. 유리수 무리수. 루트를 혼자 버느냐 안 버느냐를 봐. 네. 유리수. 자기가 혹시 난 소수라서 헷갈린다면 분수로 바꿔. 알겠지? 그렇다면 얘는 루트 100분의 루트 2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10분의 5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고 나면 루트의 2.5는 어때? 루트의 얼마야? 2.5면 10분의 25 루트 10분의 루트 25니까 얘는 루트 10분의 얼마 된 거야? 5. 그치? 얘는 무리수죠. 이해할 수 있겠어? 헷갈리면 안 돼. 루트 2점을 가지고서 유리수라고 하면 안 된다. 5의 제곱만 생각해서. 2번은 당연히 아니실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엘량 3번 루트 25 얼마야? 루트 25 루트 16 5 빼기 4는 그럼 1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이 유리수. 그 다음에 다시 엘량 루트 3은 무리수 그리고 유리수를 더한 거죠. 얘는 루트 3에 마이너스를 더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100% 뭐라고? 무리수. 얘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16분의 루트 9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괜찮니? 봅시다. 넘어가 봅시다. OX를 보도록 합시다. OX. 제일 졸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S군.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네. 5. 순환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X. 그쵸? 순환소수는 무조건 유리수죠. 다 분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아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는 지금 그거는 국어 시간에 하셔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얘는 맞는 말이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까 전에 유한소수, 무한소수 나뉘면서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무리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은 유리수고. 예외가 없어. 그 다음에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얘가 틀렸죠. 무한소수 중에서는 유리수인 애도 있고 무리수인 애도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좋았어. 이번엔 H양. 지금 제가 이렇게 부를 때마다 각자 머릿속으로 나의 성을 떠올리고 있죠, 지금. 지금 H양은 한 명밖에 없죠. 네. OX.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방금 봤지만 X였고.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X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X. 모두 무리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숫자는 없다. 아, 여기 이런 게 말이 있었구나. 아, 참.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H양 생각한 척 하면서. 당연히, 지금 정답 2개여서 딱 2개 남았는데. 좋습니다. 그런 연기력 뛰어납니다. 괜찮아? 넘어가 봅시다.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를 배웠기 때문에 이 Q에 대한 좌표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잠깐만, 이 길이 얼마야? 내가 여기를 L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 얼마야? 4죠. 여기는 얼마야? 2죠. 그럼 L제곱은 4제곱 더하기 2제곱이잖아. 그치? L제곱은 4제곱이 얼마야? 16. 2제곱은 얼마니? 4. 그럼 얼마야? 20. 물론 우리가 뒤쪽 다 배우고 나면 2루트 온 거 알고 있어. 알겠지? 그냥 루트 20이라고 해도 괜찮아. 우선 여기에서는. 아니야. L값은 2루트 5야. 이렇게 합시다. Q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Q는 뭔가 봤더니, 야, 네가 2루트 5야? 그렇다면 요 막대기를 그대로 요만큼 내린 거잖아. 따라서 이 길이 얼마 나와야 돼? 2루트 5가 나와야 돼. 1로부터 2루트 5만큼 왼쪽으로 온 거라고. 그럼 Q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Q는 1 플러스 2루트 5가 돼야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요 2루트 5라는 막대기를 이렇게씩 돌리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도 뭐가 된 거야? 2루트가 된 거라고. 그럼 1을 기준으로 해서 2루트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이 P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된 거야? 1 마이너스 2루트가 된 거다. 괜찮니? 됐어? 다시 누구로 시킬까요? 에블바드로 합시다. 파이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 OX. O. 파이가 뭐니까? 무리수. 수직선은 무리수와 유리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파이의 자리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죠. 다시.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있죠. 루트 2 플러스 0.1.
루트 2 플러스 0.01, 루트 2 플러스 0.001 모두 다 무리수죠. 맞는 말.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렇죠? 얘가 1이고 여기가 2였으면 루트 2는 한 요 정도쯤 있을 거거든요. 요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모두 다 유리수였을 거라고. 맞죠?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미친 거 아니야? 딱 봐도 1하고 2 사이에 정수 있어 없어? 없지. 얘도 유리수잖아. 얘도 유리수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는 거지만 정수는 무수히 많지 않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맞죠. 맞니? 아니죠. 왜 아니야? 유리수로 대응하는 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무리수가 들어갈 공간도 있다. 알겠죠?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비커에 콩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 더 이상 콩은 못 들어갈 것처럼 얘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만약에 모래를 집어넣어. 모래를 집어넣는다면 그래도 들어갈 공간들은 계속 있죠. 그것처럼 수직선이 유리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리수도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존재한다. 알겠죠? 보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대소관계인데 우리 앞에서도 봤었죠.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대소관계를 배웠어. 그럼 지난 시간과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항이 하나짜리였어. 루트 10이랑 뭐 3 이런 거. 누가 커? 제곱하면 10이고 9니까 누가 커? 얘가 크지. 그래서 얘가 컸던 거야.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4항식까지의 관계야. 서로 항이 여러 개일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 방법 없어. 빼보는 거야. 빼보자. 루트 10 플러스 1에서 4를 빼보는 거야. 얼마니? 루트 10 마이너스 3.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루트 10 마이너스 3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얘 크기가 아니라 부호가.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수 사이에 뺄셈이 되면서 다시 또 뭐가 남게 되는 거냐면 둘 중에 누가 크냐? 그럼 다시 단항식 계산을 다시 또 넘어온 거죠. 루트 10과 3 누가 더 커? 루트 10이 더 크지. 따라서 루트 10 빼기 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루트 10 빼기 3이 양수인 게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 지금 여기서는 두 놈을 뺀 게 양수라고. 그럼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두 놈을 뺐는데 양수래. 이거 무슨 뜻이야? 앞에 게 크다는 얘기 아니야. 두 수를 뺐는데 0이래. 이거 무슨 뜻이야? 두 수가 같다고. 두 수를 뺐는데 음수야. 이거 무슨 뜻이야? 뒤에 게 더 크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다시 봐봐. 두 수를 뺐어. 동량 정리했더니 항이 두 개만 남았어. 얘네들은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어. 앞에 게 커. 그래서 양수야. 그럼 양수가 중요한 의미는 루트 10이 3보다 크다가 아니라 두 놈을 뺐는데 양수가 났다는 얘기니까 루트 10 플러스 1이 더 크다. 얘가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해봅시다. 2 플러스 루트 5에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5를 뺄 거야. 빼보자. 2 플러스 루트 5에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됐어. 알겠지? 그렇다면 소거되고 나니까 뭐가 된 거야? 2 빼기 루트 3인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2가 커? 루트 3이 커? 2가 더 크지? 제곱하면 얘는 2는 4고 루트 3은 3이니까. 따라서 얘가 양수야. 그럼 중요한 것은 2 빼기 루트 3이 양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라는 결과물을 냈으면 중요한 것은 뭐야? 얘랑 얘를 뺐더니 양수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앞에 게 크다는 거죠. 얘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두 수를 빼셔야 된다. 알겠죠?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계산은 이거는 우리가 짐작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야. 1, 2, 3이 있어. 1은 1.414 정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정도의 루트 2가 있어. 그 다음에 루트 5는 2.236이니까 여기 정도의 루트 5가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인 것 아닌 것을 묻고 싶은 거야. 루트 3은 얼마니? 1.73인 거를 몰라도 좋아.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도 좋아. 외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안 나와 있는데 루트 3은 이미 루트 4보다 작지. 그러니까 여기쯤 있을 거라고 루트 3은. 맞니? 여기쯤 있어. 여기쯤. 다시 루트 2 플러스 0.2는 루트 2 플러스 0.2 여기다 0.2를 더해봐. 얼마야? 1.6 정도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도 안에 있는 숫자야. 루트 2 더하기 3은 여기다 3을 더해봐. 4.44지. 너네 무슨 4보다 더 큰 숫자가 여기 와 있어. 루트 5 빼기 0.3은 1.8 정도쯤 됐을 테니까 여기 어디쯤 있었을 거고. 야, 얘는 100% 있지. 얘는 계산 안 해봐도. 또 이거 더하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중점. 얘는 중점이죠. 중점이 뭔데? 가운데 있는 수 아니야. 얘랑 가운데 있는 수.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 있었겠지.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니? 이제 고등학교 선행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3루트 2 플러스 2루트 5 뭐 이렇게 나와. 뭐야 이거는. 막 실제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루트 2와 루트 5를 2대 3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불러. 안쪽으로 얘네들 이렇게 쪼개는 거야. 2대 3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형태. 이거 봐봐. 얘가 5잖아. 얘가 3하고 얘 합이어야 돼. 요런 형태가 나와. 이러면 그냥 안에 있는 값이구나. 내분점이니까 당연히 어디 있었겠어? 두 수 사이에 존재할 수 밖에 없었겠지. 두 수 사이에 무조건 있을 거야. 이해돼? m 플러스 n분의 n 루트 2 플러스 m 루트 2 요렇게만 우선 좀 적어두자. 이것 좀 적어놔. 내분점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봅시다. 우선은 최소한 이렇게 분모의 합과 그 다음에 여기 붙어있는 숫자의 합이 서로 개수의 합이 서로 같게 되면 분모가 개수의 합과 같게 되면 얘네들은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안쪽에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한 깊은 내용들은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서 그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괜찮을까요? 네. 조금만 쉬었다 가죠. 그리고 잠깐만 여기 좀 봐봐. 제가 여기에 잘못 계산했네. 4가 아니지. 1에서부터 3까지잖아. 4까지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3이었네. 3제곱이니까 9가 됐을 거고 13 됐을 거고 2루트 5가 아니라 얼마여야 돼? 루트 13이어야 되네. 그치? 요만큼 1에서부터 4까지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1 플러스 루트 13. 여기서는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 우리가 더 진도를 멈춥시다. 오늘 과제는 33페이지 과제고요. 지금부터 질문 받습니다.